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4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ODA 사업, 즉 해외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적절히 잘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집중 감사한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몇몇 언론이 간단하게 다뤘지만은 실은 이거는 국가의 국제적 위신이 달린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감사원이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ODA 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핵심 지적사항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그 감사 배경을 살펴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립을 제안하고 해서 출범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F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F, 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해서 ODA 사업을 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AF의 그 사무총장이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주고 공정입찰을 방해를 했다면서 그에 대한 어떤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이게 또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AF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수출한다라고 하는 의혹이 해외 언론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DR 콩고, 그러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개선 과정에서는 국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됩니다. 이게 미국이랄지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 말하자면 전자투개표기 DR 콩고가 수입해간 그 전자투개표기는 부정선거 개표 조작 우려가 크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모처럼 정권 교체를 민주화를 이루려고 하는 DR 콩고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소관 상임위가 이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인데요. 그 안행이 이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F 사무총장과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집중 추궁하는 일까지 작년에 벌어진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래서 이제 두 차례나 자체 감사를 실시를 했죠.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두 차례의 감사를 실시를 해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F 사무총장을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 안행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감사원이 약 한 달간의 자료 수집을 거친 뒤에 감사 인력 8명을 투입해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보름간 실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를 지난 9월 5일에 공식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선거기관협회 이 AF의 그 ODA 사업을 어떻게 관리 감독했는지 그것은 관리 감독이 적정하게 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등을 감사를 한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그 지적사항이 총 5개가 나왔어요. 감사 지적사항이. 첫 번째로는 ODA 사업의 선정 및 관리 분야에서 통보를 2건 하였고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F 지원 교부금 교부 및 집행 정산 분야의 주의, 상당히 이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주의 조치를 준 게 2건, 보조금 집행 지도와 감독 분야 통보 1건 해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자, AF이라는 단체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창설이 됐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약칭 A웹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와 민주적 문화를 고양함과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인권 수호, 성평등 증진, 장애인과 소수자 참여 제고를 위한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과 대륙별 선거기관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임의적 성격의 민간 국제단체입니다. 임의적 성격의 민간 국제단체지 국제기구는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구가 아니에요.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에 창설을 제안을 했고요. 2013년 10월 14일에 공식 창설이 되었습니다. 한국 인천 송도에 사무처가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을 그동안 20명 내지 최근에는 이제 5명을 파견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A웹의 운영비는 전액 한국 정부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예요. 그래서 이 A앱을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말하자면 이 A앱을 창설을 제안을 했고, 지금 A앱을 만든 단체 정부 기구죠. 헌법기관이죠. 근데 이 A앱이 지금까지 운영상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A앱의 사무총장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인 K 모 씨예요. 그런 문제도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원이 첫 번째로 지적한 사항은 뭐냐? 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2019년 4월 8일 기준 106개국 114개 선거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지금 단체입니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아니라 그랬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규정된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이 법에 규정된 국제기구라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 관련 국제기구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인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경우가 바로 국제기구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지금까지 국제기구인 것처럼 선전을 해왔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의 집중 추궁을 통하여서 국제기구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국제기구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A앱, 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운영 또한 다자간 개발협력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과 2015년도에 A앱 운영 경비를 일반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각각 9억 6,300만 원,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잘못된 그 예산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그 A앱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 20억 4,400만 원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아가지고 이 외교부의 조정 절차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적개발 원조사업, 이 ODA 사업 예산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예산 곧 31억 5,500만 원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은 ODA 사업이 아니라는 외교부의 부적합 의견에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제외되었어요, 이게. 그런데도 ODA 사업 예산에 반영합니다. 이게 상당히 불법적인 거죠. 2018년과 2019년에도 바로 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예산을 각각 15억 9,100만 원, 9억 700만 원
해서 국제개발협력 시행 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외교부 조정 절차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받지 않고 ODA 사업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68억 3,200만 원, 총 68억 3,200만 원을 법령 취지와 달리 이 ODA 사업 예산에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바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이 통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거 곧 시정하라고 통보 조치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지적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68억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 돈을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집행하고 뭐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다음 두 번째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 법률에 명시된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운 9가지 사업. 이 집행액이 얼마냐면 70억 7,800만 원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 서민들로서는 천문학적인 돈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죠. 70억 7,800만 원. 이 돈을 코이카라고 하죠.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에 출연 위탁하거나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원래는 이제 ODA 사업을 하려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 출연 위탁을 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채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보조사업으로 추진해버렸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불법적인 거죠. 이 중에 다수의 사업이 외교부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되고 계약관계의 법령을 그러니까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한국 선거제도를 해외 개발도상국들에다가 전파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ODA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사실 이것도 정말 저는 마뜩치 않습니다. 어떻게 한국 선거제도가 그렇게 선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시비가 매번 계속되고 있고 상당히 한국 선거제도상에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 한국의 선진적인 선거제도를 해외 전파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런 데다가 막대한 돈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ODA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아무튼 한국의 선거제도 해외 전파 사업,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선거 관련 인프라, 곧 전기, 통신망 등이 그 해당 나라에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도로 사정은 어떤지, 장비가 그쪽으로 보냈을 때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랄지 전자투개표기, 터치 스크린 이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선거 관련 장비들. 이런 것들은 그 선거 날의 그 온도와 습도 이런 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선거 장비의 그 온도와 습도가 선거 장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원받는 그 개발도상국, 수원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무튼 지원을 받는 그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의 또 투명성,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지원했을 때의 선거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 나라의 현지 정세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그런 그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가 이런 식으로 그 막무가내로 이렇게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선거관리가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A앱을 통해서 추진한 그 ODA 사업 2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부적합 의견을 냅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외교부가 그렇게 부적합 의견을 냈어요. ODA 사업은 외교부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외교부가 그걸 오케이를 해줘야지 가능해요. 이 ODA 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부적합 의견을 냈음에도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개 사업 가운데서 7개 사업은 보완해가지고 추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위의 외교부가 이래 해서 이건 부적합하다라고 했더니 그걸 보완해서 추진해요. 그리고 2건의 경우는 보완도 없이 그냥 추진합니다. 이거는 거의 막 가는 거죠. 보완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추진해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조차 참 의문스러운데, 그 보완 없이 추진한 사업이 뭐냐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한 케냐의 사업입니다. 케냐를 상대로 하는 ODA 사업인데요. 이 외교부에서는 이 사업을 부적합 의견을 낸 이유가 케냐의 현지 선거 조작 연루 논란 등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케냐가 한국에서 그런 관련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케냐의 야당과 시민들이 케냐 선관위에 대해서 선거 조작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굉장히 거센 시위를 했고, 한국 선관위에도 한국 정부에도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케냐의 현지 선거 조작 연루 논란 등 환경 효과가 불투명하다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외교부가 이게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버립니다. 이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막 가는 형태로 추진할 수는 없었을 텐데, 아무튼 이걸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ODA 사업 운영 지원에 대한 것도 분명히 부적합하다. 외교부에서는 ODA 사업이 이거는 분명히 ODA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적합하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대로 추진합니다. ODA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ODA 사업으로 이걸 추진해버려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자체 감사를 2차례 했습니다. 2018년 1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하고, 추가 감사로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2번에 거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이 선거의 ICT 선진화 사업과 ODA 기반 조성 사업, 곧 유권자 등록 단말기 등에 대한 입찰 등이 공정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감사에 걸렸어요. 이게 공정하지 못했다, 이 사업들이 라는 지적을,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내에도 감사과가 있거든요. 그 감사과에서 2차례 감사를 거쳐서 이거는 지금 이런 공정하지 못한 입찰을 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냐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서 먼저 입찰을 실시를 하고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제품 개발과 시연, 그리고 지원을 받는 수원국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순리인데,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달리 특정 업체의 제품, 깝시다. 특정 업체라고 하는 게 아마 주식회사 미루 시스템즈 거로 보여요.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이 특정 업체의 제품을 미리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는 수원국, 그러니까 지원받는 그 나라의 개선사항을 반영해요. 그리고 보완 후에
입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업체한테 아예 그 사업을 맡기는 거죠. 아예 다른 업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이게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논란을 빚게 됩니다. 네? 이 특정 업체한테 아예 몰아주는 거다. 이 미루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2017년, 2018년 이 두 해의 그 매출액이요, 1000억대로 뜁니다. 원래 조그만 했었지, 중소기업이었어요, 이 회사가. 잠깐만요. 제가 좀, 그 업체의 사업 현황을 좀 말씀을 잠깐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자, 이 업체의 그 매출액을 보면은요, 2018년에 자본금 19억 가지고 매출액이 1939억 3천만 원으로 확 뛰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2017년부터 이렇게 확 뛰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루 시스템즈의 매출액은 146억에 불과했어요. 146억 4,100만 원. 그런데 2017년 오면요, 1,095억 4,100만 원으로 뛰고요. 2018년에는 1,939억 3천만 원으로 확 뛰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바로 이런 그 특혜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특혜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AF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언론에는 거의 뭐 특정 업체의 홍보 대사처럼 홍보 직원처럼 그렇게 사무총장이 해외에서 활동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아무튼 특정 업체에다가 그렇게 불공정하게 특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많이 제기가 돼서 결국 2018년 3월 8일, 그러니까 작년 3월 8일 중앙선관위가 이 AF 사무총장 K모 씨를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이 AF이 직접 집행해야 하는 선거 관계자 연수 경비 총 4억 4,334만 4천 원인데요. 4억 원대의 이 선거 관계자 연수 경비를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그 기관 가운데 그 선거연수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선거연수원에서 집행하게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 AF이 그 진행하는 교육사업 선거 관계자 연수 경비를 갖다가 선거연수원, 중앙선관위의 선거연수원에서 집행하게 해요. 그리고 2016년 보스니아 선거 참관 사업비 3억 6,200만 원도 방문 국가를 카자흐스탄과 도미니카 공화국 등 7개국으로 바꿔서 임의로 바꿔서 집행을 합니다. 곧 1억 5,400만 원을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뭔 절차를 걸치 법적인 어떤 그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하려면 해야 되는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근데 임의로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본래 하려고 계획했던 나라가 아닌 엉뚱한 나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임의 변경을 해서 사업을 1억 5,4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몰랐던 게 아니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죠?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선관위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이 당시에 AF 그러니까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회장이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뭔가 어떤 짬짬이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고 이것을 중앙선관위가 눈 감아준 거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적발해서 주의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지적사항은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계선거기관 협의회가 연회비 수입 등을 제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한 보조금만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매년 작성 제출했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운영비를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국고에서 예산이 전액 지원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114개국의 그 선거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국의 선거기관들이 낸 회비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말하자면 세금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단체가. 말은 명칭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인데 그 운영비, 인건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무실 어떤 공과금까지도 다 우리나라에서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2항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에서 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런 법령이 있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그 다음에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이런 법령이 있어요. 이 법령에 따라서 10억 이상 말하자면 중앙관서에서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되겠죠. 이런 단체는 수입의 총액과 지출의 총액을 바탕으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가에서 예를 들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고 하면은 국고에서 지원된 것 말고도 또 다른 수입이 있을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수입과 총 지출을 감사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계감사 보고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법령으로.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매년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바탕으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요. 분명히 알아. 아는데도 이것을 방치합니다. 이 얘네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령을 위반해서 회계보고를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수입이 더 있었냐면, 그러니까 국고에서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운영비 지원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이 AF로 된 것 말고도요, 그 소속 국가의 여러 국가들의 에서 받은 연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마저도 안 낸 나라 단체 기관들이 대부분이에요. 정해진 연회비조차 안 내고 그냥 자기네 겨우 그게 말하자면 그 회의비, 그 비행기
항공료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마저도 안 낸 나라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까지도 다 우리 국비로 다 지원이 되고 막 그래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연회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연회비와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 또 뭐 부수입들이 이렇게 생겨났거든요. 그 돈이 꽤 큽니다. 그런데 그런 수입에 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재원으로 구입한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의 자산이 생겼고 부채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파악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감독을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네? 김모 씨, 곧 김용희 씨입니다. 김용희.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용희 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던 시절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이 돼요. 두 자리를 겸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끝나니까 이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활동을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그러다 보니까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관리감독하게는 돼 있지만은 말하자면 전관예우죠. 전관예우. 자신들의 얼마 전까지만으로도 직속 상관, 최고의 그 어떤 상관이었단 말이에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상 수장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부분 대법관으로 지금 돼 있죠.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죠. 그런데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상근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의 있을 때만 참석하고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명예직이지. 그냥 어떤 실질적인 수장은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 모든 직원들 업무를 모든 것들 총괄하고 진두지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무총장이던 사람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상관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또 중앙선관위의 어떤 돌아가는 것 원리 어떤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람을 잘못해도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령을 위반해도 그냥 못 본 채하고 넘어가 버리고 해왔던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아무튼 그래서 막대한 금액이 새고 있는데도 잘못 집행이 되는데도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의회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인 설립 등기와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었습니다. 법인 설립이 되어야 국고 지원이 되는 것이 국고 지원을 그래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법인이 아닌 단체, 임의단체, 그것도 민간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혜택을 누려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예? 법인 혜택을 누리려면은, 법인이 아닌 단체가 법인 혜택을 누리려면은 그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가 되지 않은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것, 뭐 등등의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어떤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분명히 법인이 아닌데 법인으로 봐서 세법 혜택을 누렸다. 이게 상당히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감사원이 협의회가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통보를 마련해라라고 하는 통보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5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굉장히 근데 이게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을, 그것도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는 중앙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2번이나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찌된 영문인지 무혐의로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죠. 무혐의로. 예?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업무상 횡령, 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분명히 그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 DR 콩고랄지 이라크랄지 또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곳곳에서 많은 지금 그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관위가 만든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도대체 뭐하는 단체냐, 왜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줘가면서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선전하고 팔고 다니고 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다니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부정선거를 세계에 수출한다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이죠. 우리는 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상당히 진척시켰다라고 자부하는 나라인데, 예? 그런 우리 촛불혁명을 했던 데 대해서 시민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아시아에서 그나마 가장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그런 나라라고 자부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만든 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법령도 위반하고 국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그냥 엉뚱한 데다 펑펑 쓰고 말이죠.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몰아주고,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을 벌였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됐고요, 제대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문제가 되니까 올 초에 물러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9월, 그러니까 이제 뭐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내규상, 자기 자체적인 어떤 그 회칙상 정식 어떤 그 회의를 하는 위원회, 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위원들 무슨 회의하는 그 달이 바로 9월인가 10월인가 돼요. 그때서야 이제 정식 퇴임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들어 진정 물러났어야 될 사람이 지금 아마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 인도에서 회의가 9월 중에 열린다라고 하는데 그때야 겨우 물러난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비리 의혹과 검찰 수사까지 받고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호성한테 부정청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시켜달라고. 그런 사람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가가지고 이렇게 온갖 분탕질을 치고, 그러고도 물러나지 않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벌였고 이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실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정말 또 얼마나 선거 이후에 큰 후유증이 생겨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을 감시, 감독, 관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